안녕하세요. 안명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필답형 2차 실기라고 하죠. 실기 문제에 관련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건데, 건축기사 실기 준비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건축 시공과 건축 구조와 품질 적상 공정이 이제 이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27문제 정도의 어떤 시험인데,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적상과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문제, 그 부분들은 대부분 과년도 기출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건축기사 실기 한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건축기사 출제 기준부터 목표 점수를 일단 설정을 하고 과목별로 어떻게 우리는 학습을 할 건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전략을. 그리고 이 필답형, 다시 말하면 시공, 구조, 적산, 공정, 품질 이 5개 이 학습 방법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유의해야 되겠죠. 왜? 시험 다 잘 봐놓고 뭐 어떤 불우한 사고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유의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좀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필답형 출제 기준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동안 우리는 쓸 겁니다. 필기를.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기 때문에 잘 많이 써보셔야 돼요. 여기에 근육도 많이 키우시면 좋아요. 그렇죠? 예, 필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합격 기준은 100점에서 총 60점 이상 합격하면 되고 기사 1차하고는 달리 꽈락은 없습니다. 뭐 공정에서 뭐 꽈락을 맞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총점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합니다. 과목은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시공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 구조가 한 20% 정도 그리고 공정이 10% 그리고 약간 이게 5% 내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품질은 거의 무시를 해도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품질에서는 꼭 나올 만한 문제만 공부하자는 거야. 나올 만한 문제만. 이 나올 만한 문제만 공부를 하면은 결국에 뭐야?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5개년 기출문제 풀어봤자 품질에 관련된 문제는 몇 문제가 안 돼요. 그 몇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반복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자. 그것만.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출제 문항수는 많이 나오면 8문제 정도 되는데 대부분 6문제에서 한 7문제 사이예요. 7문제 사이. 이 중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시공에서 한 18문제 정도, 구조에서 한 7문제 정도, 합치면 25문제죠. 공정 하나, 적상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공정 하나, 적산 둘. 뭐 이런 품질이 하나 나올까 말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목표 점수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60점이면 너무 불안하다 이거야. 왜? 얘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식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점수를 좀 상향 조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안 좋은 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표 점수를 한 75점에서 3점 정도, 그렇죠? 73점에서 한 75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이 맞으면 좋겠죠, 뭐. 그죠? 하지만 이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죠? 시험 방법은 다 주관식. 예, 필답형이라고 이제 공단에 쓰는 게 부르고 있죠. 합격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 기준인데 2019년 기준을 봤더니 한 8,9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결시자가 생겨 있습니다. 결시자가 한 1,000명, 1,500명 정도 결시가 생기고 합격자가 2,984명. 그래서 이 응시 대비 합격자를 봤더니 41% 누가? 남자가 됐고 여자가 한 35%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죠? 10명 중에서 4명 내지 3명 정도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건축 기사 필답형의 목표 점수를 좀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과목은 시공, 구조, 공정, 적산, 품질 관리 쪽이에요. 근데 시공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65점 정도가
만점 기준이거든요. 65점 정도가 맥시멈.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20점에서 한 25점. 근데 최근 트렌드는 구조가 좀 약간 좀 강세예요. 구조가 좀 강세입니다. 공정 관리는 뭐 매번 항상 10점 정도 됐었고요. 적산이 한 문제 나오게 되면 한 4점 내지 한 5점. 두 문제 이상 나오게 되면은 8점. 근데 이게 적산이 예전에는 종합적산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종합적산 문제가 2011년 이후로 안 나옵니다. 잘. 그러니까 종합적산 문제는 무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년도 기출 문제를 뭐 다 공부한다. 과년도 기출 문제를 뭐 한번 분석을 해본다 했을 때 2011년도 전에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뭐 물론 보지도 않겠지만 예.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적산 문제만 나오더라.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해라. 뭐 철근의 물량을 산출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딱 그림을 그려주고 뭐 철근량 얼마 구하고 콘크리트량 구하고 뭐 거푸집량을 구해라. 배점이 뭐 이게 6점이다. 그럼 이게 2점, 2점, 2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적산이. 자, 이거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회차마다 한번 나올까 말까. 그렇죠? 근데 품질 관리 문제가 혹시 내가 시험 보기 전전 회차까지도 한번 1년까지도 비교를 해봐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여부를 따지고 나서 안 나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나왔으면 과감하게 좀 배제를 시켜도 큰 무방하겠다. 문제가 없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목표 점수는 시공관리는 맥시멈 45점까지 구조는 한 15점까지 어려우니까 적산은 아니 공정은 무조건 맞춰야죠. 10점 만점. 그죠? 맞춰야 됩니다. 근데 공정에서도 이제 뭐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뭐 일정 계산을 하시오.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10점 10점 하게 되면은 뭐 물론 5점 5점 이건 채점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지만 뭐 은연 중에는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최소 부분 점수를 받기 때문에 공정 관리는 그래도 일단 우리는 목표는 10점을 보되 부분 점수라도 반드시 스코어 해야 된다. 득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적사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사는 틀리면 안 돼. 근데 적사는 틀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얘들이. 함정이 있어. 그게 보면은 뭐 철근량을 구해라 했는데 뭐 할증이 뭐 반영이 됐고 안 반영돼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여장 길이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함정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함정들을 잘 피해 가신다 하면 적사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품질은 사실 좀 배제를 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그렇죠? 공부 범위 대비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는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품질 관리의 중요한 몇몇 문제는 반드시 우리는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문항수 대비 점수 배분을 봤더니 시공 파트가 한 많으면 20문제, 적으면 한 18문제, 구조가 한 7문제까지 나와요. 공정은 거의 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사는 많으면 2문제, 품질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정도 나오는데 문제가 뭐 배분 점수는 맥시멈 65점, 25점, 10점, 8에서 10점, 보통 4점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공 파트가 상당히 요즘에는 신유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응용 문제, 응용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 5문제 정도 될 것 같아. 5문항. 5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한 3점 내지 4점만 하더라도 15점에서 20점이거든요. 합격 점수가 60에서 65점이니까 그걸 빼주면은 한 이 정도, 한 45에서 55, 45에서는 55 정도. 미니멈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45, 10, 10, 뭐 5, 품질 제외해 놓고 그러면은 50에다가 65, 70점이에요. 그렇죠? 뭐 품질 하나 나왔다가면은 72점까지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 점수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어간다. 근데 내 목표 점수는 70 플러스 알파더라. 그죠? 70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표 점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건축 시공 어떻게 공부할 거냐? 시공 쪽은. 시공은 일단 이론이에요. 첫 번째가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를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필기 말고 실기에서 나오는 그 건축 시공의 문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노트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필기란 거는 써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는 써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써보는 직접 본인이 써보는 노트가 정말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게 일단 1순위. 그리고 주요 공정 위주. 주요 공정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요 공정을 하게 되면 뭐 콘크리트,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철골들, 철골에 가게 되면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커튼홀이에요, 그죠? 마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적공사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목공사가 좀 나와요, 나무공사가, 그죠? 목. 그리고 이거 외에 플러스 뭐 토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기초라든지, 근데 토공 쪽이 좀 더 비중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우선순위, 중요도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죠? 중요도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 학습, 우선순위 학습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빈출 공정 위주의 학습 방법을 세워야지만이 단기 합격 전략이 가능하더라. 5개년 과정도 기출 문제를 반드시 반복적으로 풀어 보십시오. 시공 같은 경우에는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냥 찍었잖아요. 근데 실기는 써야 되기 때문에 자주 써봐야 돼요. 예, 필기 위주의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건축 시공의 어떤 출제 유형을 파악했더니 이런 4가지 타입이 발생해요. 4가지 타입이. 그 중에서 선택형, 순서형, 단답형, 서술형이 있는데 선택형은 보기에서 골라가지고 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형은 어떤 공사의 어떤 시공 순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거기도 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답형하고 서술형 있죠. 이 단답형은 몇 개를 쓰십시오. 몇 가지를 쓰세요. 3, 4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정답은 이게 3점, 4점. 이게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쓰면 1점. 4가지 다 쓰면은 4점.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부분 단답형에서는 어떤 종류라든지 이 장단점을 많이 물어요. 장단점. 그죠? 뭐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서술형의 문제야, 서술형이. 서술형은 대부분 정의예요. 이 정의. 어스안커 공법의 정의를 쓰시오. 뭐 지네르 기초의 그 사운딩 시험의 정의를 쓰십시오. 막 이렇게. 그죠? 설명하시오.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데 이 정의란 거는 반드시 들어갈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를 키워드라고 하는데 반드시 들어갈 단어만 우리는 암기하는 거야. 이거 얘만 암기하는 거야. 불필요한 서술어, 불필요한 뭐 부사, 조사 이런 것들 다 떼놓고 이 단어, 명사만 암기하는 거예요. 명사만 암기를 해가지고 문장어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어떤 공법에 대해서 뭐 어떤 재료에 대해서의 정의는 대부분 5단어 위주밖에 압축이 돼요. 5단어 이내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키워드로 암기를 해가지고 작문하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써봐야죠. 뭘 써봐? 기출문제를. 과연도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걸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신유형의 문제, 응용의 문제, 응용형의 문제.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신유형의 문제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그 실무 경험이 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쓸 수는 있는데 응용형까지는 뭐 당연히 다 쓰겠죠. 공부량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응용까지 가능한데 공부량이 많다 하더라도 신유형의 문제는 잘 못 쓸 수가 있어. 하지만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거의 얘는 득점할 수 없다. 거의. 하지만
눈치껏 잘 써야죠. 무조건. 일단 써야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야지 부분 점수라도 좀 바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무조건. 매 회마다. 예. 어려운 문제들이죠.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9년 1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 알루미늄 바에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시공학적으로 이걸 시공적 측면에서 대책을 기술하라겠어요. 이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알루미늄 바 커튼홀 이게 커튼홀 공사에서 하는 건데 커튼홀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 없다 보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신유형의 문제들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다. 자, 이렇게 시공은 준비를 하면 되는데 건축 시공은요. 예전에 우리 필기할 때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우리가 필기도 많이 했고 판서도 많이 했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좀 가깝게 보시면서 계속 찾아보고 풀어보고 찾아보고 풀어보고 맞춰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건축 시공은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 55점 목표. 그렇죠?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자, 다음 건축 구조입니다. 아, 구조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기사 딸 때 많이 어려웠던 학문이 이제 구조 쪽이죠. 근데 구조는 일단 공식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은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좀 자주 나오는 공식 있잖아요. 자주 빈출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빈출되는 문제들의 어떤 공식 노트를 한번 쫙 작성을 해보십시오. A3 한 장이면 다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A3 한 장이면. 가지고 그런 공식 노트를 정립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면서 수시로 보는 거야. 수시로. 뭐 축하중, 기둥 축하중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공식이 되는지, 그죠? 기출 문제를 반드시 얘는 분석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건축 구조는 공부해야 될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 구조 하나만 파게 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아,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문제도 나올 것 같더라 이렇게 예상을 해야겠죠. 근데 그 기출 문제는 몇 년? 5년치. 그죠?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반복. 반복하면서 하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계산기도 숙달이 되겠죠. 그죠? 이 구조 문제는 한 1분 30초 이내 문제 하나당 보통 한 5문제 내지 한 6문제 정도 나올 텐데 뭐 이 중에서는 뭐 좀 복잡한 계산식이 나와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걸릴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좀 간단한 단답형의 좀 간단한 공식만 대입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또 2문제. 그리고 쓰는 어떤 주관식 어떤 뭐 지진 저항력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뭡니까? 면진 구조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딱 떨어지는 구조 문제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계산 문제에 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한 1분 30초 이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하더라. 2분이 지나게 되면은요 좀 오바예요, 그렇죠? 이 건축 구조는요 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단 시공을 먼저 다 푸십시오. 시공을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공정, 적산을 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제 구조를 접근하시는 게 좀 그 채점 매는데 합격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타 과목 풀이 완료 후에 작성, 문제풀이 해놓으면은 조금 더 점수 득하는데 좀 효율적이다. 최근 배점이 25점 이상으로 좀 구조에 관한 좀 배점이 좀 약간 상승세 있기 때문에 좀 구조는 좀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고 주요 공정은 이제 역학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RC, 그 다음에 S, 그죠?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스틸, 그죠? 스트럭처 이런 쪽으로 보통 출제가 많이 되죠. 이 문제풀이를 할 때 반드시 이거는 진짜 반드시예요. 공식을 써주시고, 공식을 써주시고 공식에다가 그 반드시 풀이 과정을 기입을 하고 반드시 이 단위까지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완벽한 답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채점 간의 마음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식과 풀이 과정과 단위까지 반드시 정확히 기입을 해라. 이 단위에서 한 번씩 틀린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단위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특히 뉴턴인지 킬로뉴턴인지 밀리미터인지 센치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공정입니다. 자, 공정은 일단 한 10분 정도 걸릴 거야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한 문제 나오는데 이 한 문제가 배점이 꽤 큽니다. 한 문제를 성공하게 되면 10점이에요. 10점. 구조 문제 5문제를 2분 안에 풀면 10점이죠. 하지만 얘는 한 문제를 풀어도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점수 그 문제 문항 출제 문항 대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정 관리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공정표 형태를 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공정표 형태를 잘 보셔가지고 그 선행 작업, 후행 작업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문제 지문에 보면은 그 지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선행과 후행과 이거 딱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아 얘는 무슨 다이아몬드 공정표, 뭐 어떤 공정표,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공정표의 형태를 눈으로 좀 잘 보세요. 잘. 그리고 어차피 그 공정표가 숫자만 좀 바뀌어가지고 작업 일수 뭐 이런 것만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출제되기 때문에 공정표의 형태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자, 문제 해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공정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행과 후행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계산을 할 거예요. EST, EFT, LST, LFT.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토탈 플러트, 뭐 프리 플러트, 뭐 디펜던트 플러트. 왜? 공정은 CPM 공정표가 있고 뭐 퍼트 공정표가 있잖아요. 근데 출제 범위가 훨씬 더 많아. 얘가 90% 정도 되고 얘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겠죠. 대부분 CPM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여유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여유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은요.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공기 단축을 물어본단 말이죠. 단축을 3일 해라. 뭐 5일 해라. 단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공사비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그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이 문제가. 공사비가 뭐 토탈 코스트가 바뀌는 건 얼마냐? 아니면 뭐 추가 공사비가 얼마냐? 엑스트라 코스트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정의 그 문제 해결 순서는 공정표를 풀고요, 작성을 하고요, 일정 계산을 하고 단축하고 공사비 산출까지. 하지만 지문을 잘 보고 아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여기까지만 풀어주면 돼. 토탈 플러트, 프리 플러트, 디펜던트 플러트 이렇게. 이 공정표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5개년 정도 기출 문제는 반드시 보십시오. 5개년 해봤자요. 1년에 3번이니까 15문제 밖에 안 돼요. 15문항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이것도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2011년 이후로 19년, 뭐 20년까지 이렇게 11년 이후로 정도 한 10년 정도는 막 보는 것도 10년 봐봤자 30문제밖에 안 돼. 근데 이거 30문제가 다 틀리냐? 문제 형태가 또 그것도 아니야.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5 정도 나눠가지고 한 22문제 정도가 아마 22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 같은 형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학습이 좀 중요하고요. 문제 풀이 시간은 그냥 15분 이내로 다 마무리를 하십시오. 마무리를 하시고 한 문제 출제된다. 점수 배분이 과중하다. 꽤 크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 주어진 조건을 반드시 파악을 하십시오. 반드시. 공정표의 구분은 대부분 이거라겠죠. 그렇죠? CPM이라겠죠. 출제 의도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묻는 게 여유 시간을 계산하라는 건지, 뭐 공사비를 산출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정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크리티컬 패스, CP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굵은 선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굵은 선을 표시하는데 두 줄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우리 공부할 때는. 하지만 지문에서 얘로 표시하라고 하면은 얘로 표시하세요. 무조건. 그렇죠? 단 같은 색으로. 예, 한 가지 볼펜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펜만. 그죠? 검정색 썼는데 청색으로 만약에 CP를 그려놨다. 그 틀립니다. 그거 100%. 아예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지문을 반드시 준수해가지고 준용해가지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자, 적산과 품질 관리인데, 자, 적산은 풀이 과정이 반드시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풀이 과정. 근데 그 풀이를 할 때 A 부재, B 부재, C 부재, D 부재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풀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를 반드시 표기를 하십시오. 단위, 그죠? 뭐 예를 들어 벽돌은 당연히 매수일 거고, 콘크리트는 뭐 큐빅미터일 거고, 철근은 뭐 톤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게. 그래서 꼭 단위를 반드시 잘 표기를 해가지고 그 완벽한 답안을 좀 만드시길 바라고, 정답만 표기, 이 풀이 과정이 없이 정답만 표기하더라도 답이 되는데 채점 매일 때는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보고서 써가지고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다중부재 산출 시,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림을 딱 주어주고 여기에서 뭐 벽돌량은 얼마냐, 뭐 벽돌에 들어가는 뭐 몰탈량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벽에 대한 거, 몰탈에 대한 거 각각의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몰라도 한 개는 꼭 푸십시오. 하나는. 그죠? 인정이 가능하더라. 자, 기출문제 형식이 동일해가지고 숫자만 좀 바뀌는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국가연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주어진 조건을 반드시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을. 약간 좀 꼽니다. 약간 좀 꼬아요. 그런 문제가 좀 종종 있습니다. 예, 함정을 만들죠. 함정을. 그리고 검사는 필수예요. 검사는 필수. 그죠? 검사하는 과정은 푸는 시간에 대비 30%도 안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류 및 오기, 특히 이 단위에 대한 오기를 반드시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더라. 적산의 원칙은 셋째 자리까지 반을 구해가지고 반 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 주는데 지문의 조건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겠죠. 이거 소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예요. 근데 이거 셋째 자리 관통하면은 이거 0이거든요. 이거 값 안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탄성계수.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품질. 얘는 좀 간단하죠? 품질은 출제 비중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후순위 학습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 얘는 기출 문제에서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공부하십시오. 보통 한 문제, 두 문제도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3점 내지 4점 정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갖고 5개년 기출 문제만 정리를 해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과년도 아예 안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새로운 뭐 그런 것들.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돼. 아주 멍청한 짓이죠. 하지 마요. 과년도 기출 문제만 풀어보십시오.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가 인정이 가능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더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필답형 과목별로 쭉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공통되는 내용들 다 있죠. 기출 문제, 풀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기 위주의 그리고 풀이 과정과 공식과 단위는 반드시 일치를 시켜라. 삼위일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공동 부담, 그 조인트 벤처라 그러죠. 우리 계약에서. 그죠? 공동 도급을 좀 맺어 가지고요. 좀 나누십시오. 많으면은. 그렇죠? 나눠 가지고 한번 기출 문제 분석도 팀 스터디로, 그리고 팀 스터디 했으면은 한번 본인이 그 문제를 직접 강사가 되어 가지고 한번 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나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스터디의 효과는 상당하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으면은요, 공부도 잘 됩니다.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해봐라. 2 내지 3차례. 처음 한 번 푸는 데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2번 푸는 데는 30분이 걸려요. 3번 푸는 데는요, 세 번째 푸는 데는 10분이면 다 풉니다. 그만큼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그죠? 타임 세이브가 되니까 반복적인 학습은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고요. 일정 시간. 저는 예전에 기술사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랬어요. 현장에서 있을 때인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잖아요. 우리 퇴근하고 오게 되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세탁기를 돌렸어요. 집에 오면 이제 이제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9시 딱 세탁을 해놓고 하면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세탁기가 돌아가는 시간만큼만 나는 공부를 하겠다. 이게 나만의 루틴이었죠, 이게. 그죠? 9시 뉴스 할 때만 나 공부를 하겠다. 뭐 언제 할 때만 나 공부를 하겠다. 근데 그 시간에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습관을 좀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 점수를 수립을 하고 그 점수를 맞게끔 우선순위를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빈출 문제는 반드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써야 되니까. 자,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하시지 본인의 지식을 위한 학습을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해야지만이 이 단기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험 시간은 배분을 잘 하십시오. 3시간 동안이니까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내 나름의 이 총 60분 있는데 이 시간에는 뭐 공정하고 뭐 구점만 해결하겠다. 그 60분 동안 60분 좀 짧고 한 70분 동안 나는 시공을 해결하겠다. 그 나머지 한 50분 동안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는 뭐 적산을 좀 풀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최대한 시간은 준용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공학계산기 이거 사용 잘 해야겠죠. 물론 리셋도 시킬 겁니다. 시험 전에. 근데 공학계산기도 여러 번 써보세요. 특히 구조할 때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제 나름대로 합격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상 그리고 했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기사시험 필답변을 갔을 때 이제 유의사항이 좀 있는데 물론 그 시험지 답안지에는 유의사항이라고 또 이렇게 감독관님들이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건데 미리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필기구는 흑색이라든지 청색 둘 중에 하나 씁니다. 두 가지를 혼용하게 되면은 절대 안 된다. 특이 표식 절대 안 됩니다. 답안지에다가 나는 CP를 이게 공조표를 풀었는데 이게 CP 칸이에요. CP 칸에다가 하트를 그려놨어. 안 됩니다. 뭐 당구장 표시를 했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얘도 좀 불안해. 그냥 저는 별표만 쓰거든요. 이렇게 CP라고. 하트 표시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답안 정정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죠? 옆에다가. 근데 한 줄을 찍어 놓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 과정은 반드시 기술을 하고요. 소수 세 숫자까지 반올림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반드시 단위를 표현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문에 요구하는 가지수 이상. 이게 뭔 말이냐면 뭐 3가지, 4가지만 쓰세요 했는데 4가지 내 욕심에 더 쓰고 싶어가지고 막 5가지 내지 6가지 썼어.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채점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 쓰나 마나입니다. 쓰나 마나. 그러니까 채점 대상 외의 것은 채점하지 않는다. 신규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3문제 내지 4문제. 응용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기 때문에 반드시
타 과목에서 이 빠진 점수를 득점을 해야겠죠. 예. 타 과목에서 추가 득점이 필요하더라. 자, 주관식 형태의 답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깨끗이 작성을 하십시오. 깨끗이. 깨끗이. 깨끗한 답안이 보기에도 좋아요. 문제 해결 순서는 시공 먼저, 그 다음에 적상 간단하니까 한 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공정. 적상 풀면은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잘 돌아가요. 이렇게. 그죠? 공정 좀 풀어준 다음에, 공정 풀고 나면 좀 허기해집니다. 지쳐요. 지치면은 그때 이제 구조를 풀어주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또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시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사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거죠. 뭐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아요. 운전면허증이 더 이상 자격증이 아닌 것처럼 이제 건축기사는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가 됐습니다. 디딤돌입니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드하고 페이퍼하고의 어떤 그런 업무 스코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시고 항상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프라이드. 이 단어. 저는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준비란 거는 기사가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 이후로는 뭐 기술사 뭐 더 이상 있고요. 그 이상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건축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시다가 좀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항상 목표를 설정하시고 목표 때문에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면 그 어려웠던 시기가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건축기사 필답형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쳤는데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기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지만 그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겠다. 힘들다. 그죠? 짧게 끝내라. 뭐 어떻게? 성한당 이러닝을 보면서.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